지구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 인류는 끊임없이 신비로운 현상들과 마주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우주 탐사가 일상이 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기이한 사건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죠.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소문이나 전설이 아닙니다. 철저한 훈련을 받은 전문 우주인들이 직접 경험하고 공식 기록으로 남긴 실제 사건들이죠. 우주라는 거대한 미지의 공간에서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하는 순간들입니다. 지금부터 우주에서 벌어진 5가지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모두 공식 기록에 남아있는 실제 경험담들입니다. 깊은 우주의 정막 속에서 홀로 떠다니던 우주선 밖으로 정체불명의 빛나는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제미니 7호 미션의 시작이었죠. 1965년 12월의 추운 겨울, 제미니 7호 미션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아폴로 계획에 앞서 진행된 중요한 우주 탐사 프로젝트였어요. 우주 비행사 프랭크 보먼과 짐 러벨은 지구 상공 약 200km 높이에서 평범한 궤도 비행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14일간의 장기 체류 임무를 수행하면서 우주에서의 인간 생존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죠. 그런데 임무 진행 중 갑자기 보먼이 창문 너머로 이상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신들의 우주선과 같은 속도로 평행하게 날아가는 미지의 물체가 있었던 겁니다. 그 물체는 일반적인 우주 쓰레기나 얼음 결정체와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먼은 즉시 지상 관제소에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관제소에서는 아마도 로켓 발사 때 분리된 부스터 잔해일 거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먼은 다시 한번 무전을 통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어요. 또 다른 물체를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우주 쓰레기나 얼음 덩어리 같은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죠. 뭔가 완전히 다른 성질의 물체였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고 묘사했어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후속 보고나 공식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나사는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공개적 해명을 하지 않았죠.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조용히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두 우주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어요. 달 뒤편의 완전한 침묵 속에서 들려온 것은 예상치 못한 신비로운 선율이었습니다. 이는 아폴로 10호가 겪은 기이한 경험이었죠. 아폴로 10호 임무는 실제 달 착륙에 앞서 진행된 최종 예행 연습이었어요. 1969년 5월, 인류의 달 착륙을 불과 2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우주인 토머스 스태퍼드, 존 영, 유진 서너는 달의 뒷면을 돌면서 지구와의 모든 통신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 있었죠. 달의 뒷면에서는 지구의 전파가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우주인들은 완벽한 무선 침묵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주인들의 헤드셋을 통해 휘파람 소리와 함께 이상하고 지속적인 음악 같은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승무원 중 한 명이 동료에게 물었죠. 지금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지? 다른 승무원도 똑같은 소리를 듣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 마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멜로디 같았다고 우주인들은 나중에 증언했어요. 이런 현상이 거의 1시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우주인들은 처음에는 장비 오작동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나사 전문가들은 나중에 사형선과 착륙선 사이에 무성비 간섭 때문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후 다른 미션들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다시 들렸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아폴로 11호와 12호에서도 유사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비 오작동의 흔적도 없었고 동일한 간섭 패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원인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이었죠. 그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야 할 공간에서 신비로운 멜로디만 울려 퍼졌을 뿐입니다. 인간이 발을 디뎌본 적 없는 그 먼 곳에서 이미 무언가가 노래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주 자체가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음향이었을까요?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이라는 역사적 순간에도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버즈 올드린이 겪은 놀라운 목격담입니다. 아폴로 12호가 발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버즈 올드린이 우주선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들과 함께 움직이는 밝고 금속성 광택을 내는 물체였습니다. L자 형태의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올드린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지상 관제소에 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단지 무언가를 목격했다고만 말했어요. 당시는 냉전 시대였고 모든 우주 미션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섣부른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나사 측에서는 이전에 분리된 패널 조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습니다. 로켓 발사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잔해물이라는 설명이었죠. 하지만 올드린이 나중에 밝힌 바에 따르면 그 물체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해요. 마치 방향을 바꿔가며 반짝이면서 그들을 따라오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우주 쓰레기라면 불가능한 움직임이었죠. 올드린은 그것을 외계 우주선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하지도 않았어요. 몇 년이 지난 후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봤는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말이죠. 닐 암스트롱과 마이클 콜린스도 비슷한 물체를 목격했다고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3명의 우주인이 모두 같은 것을 본 겁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도전 순간에도 다른 누군가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우주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법칙이 존재하는 걸까요? 구소련의 우주정거장에서 목격된 장면은 마치 종교적 환상을 연상시키는 초자연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는 살류트 7호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1984년 살류트 7호 우주정거장에서 근무하던 우주인들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레오니드 키지모, 올레그 아트코프,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프, 이렇게 3명의 우주인이 155일째 우주에 체류하고 있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강렬한 주황색 빛이 정거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승무원들은 화재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즉시 비상 절차에 들어갔죠. 그런데 창문 밖을 들여다본 순간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인간 형태의 발광체가 날개를 펼친 채 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주인들은 그 존재들을 키가 약 7m에 달하는 천사 같은 모습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간의 형태였지만 크기가 압도적이었다고 해요. 그들은 평온하게 정거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느낌은 전혀 없었다고 우주인들은 증언했어요. 오히려 신성하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감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수호천사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몇 주 후 새로운 승무원들이 교체되어 올라왔는데 똑같은 현상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자니베코프, 빅토르 사비니흐, 스베틀라나 사비츠카야로 구성된 두 번째 팀도 이전 팀과 거의 동일한 목격담을 보고했어요. 이들은 이전 팀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전달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똑같은 묘사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착각이나 환각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했죠. 도대체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극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집단 환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우주의 광학 현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보다 더 신비로운 무언가였을까요? 무한한 우주 공간에서 조용히 인간을 관찰하는 존재들 말이에요. 의학적으로는 장기간의 우주 체류로 인한 산소 부족이나 스트레스가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팀이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점은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있어요. 중국 최초의 우주인이 경험한 사건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 들려온 신비로운 소음이었습니다. 이는 양리웨이가 혼자서 겪은 기이한 경험담입니다. 2003년 양리웨이는 중국의 첫 번째 우주 비행사로서 션저우 5호에 홀로 탑승해 지구 궤도를 돌고 있었어요. 중국이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독자적인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서 우주선 안에 있을 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양리웨이는 그 소음을 마치 누군가가 망치로 금속 양동이를 치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의도적인 패턴을 가진 소리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우주선 내부의 기계적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소음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는 소리의 원인을 찾기 위해 우주선 내부를 샅샅이 살펴보고 계기판을 점검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구조적인 문제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유사한 두드리는 소리가 이후 다른 두 차례의 중국 우주 미션에서도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션저우 6호와 션저우 7호 미션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목격되었어요. 서로 다른 우주선, 다른 우주인들이 같은 경험을 한 겁니다. 중국의 우주 엔지니어들이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구조적 원인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주선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소음의 근원지를 특정할 수 없었어요. 모든 부품과 시스템을 점검해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할 진공의 우주에서 무언가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았죠. 양리웨이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설명할 수 없었다. 마치 우주에서 누군가가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다고 말이에요. 이런 미스터리한 경험들은 우주 탐사의 숨겨진 이야기들입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기록되지만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사건들이죠. 우주라는 극한 환경에서 인간이 겪는 특별한 경험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 요인, 물리학적 현상, 기계적 오작동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만족스러운 설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뜻이죠. 우주 탐사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항상 명확한 답변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많은 질문들을 안겨주기도 해요. 모든 신비로운 현상에 과학적 해결책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죠. 적어도 현재 우리의 기술과 지식 수준에서는 말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건들이 존재해요. 외계인의 침입도 아니고 SF 영화 속 괴물들도 아닌 그저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직접 겪은 진짜 경험들이죠. 그들의 증언은 단순한 상상이나 허구가 아닙니다. 엄격한 훈련을 받고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전문가들이 실제로 목격하고 기록한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우주에서 가져온 것이 언제나 과학 데이터나 실험 결과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현재의 과학 기술로는 아직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우주라는 무한한 공간 속에서 인류는 여전히 작은 존재에 불과하며 우리가 모르는 신비로운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우주 탐사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미스터리들 중 일부는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수수께끼들도 계속 발견될 거예요. 우주는 여전히 인류에게 무한한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선사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